전 세계 인신매매 현황을 담은 전문적인 보고서가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01년부터 인신매매 현황 보고서 TIP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약 1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인신매매 범죄와 관련된 주요 동향을 업데이트하고 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기여한 인신매매 근절 영웅들을 10명 내외로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전 세계 국가들을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등급별로 나눠서 리스트업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국가에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와 방지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미국 의회가 2000년에 통과시킨 TVPA, 즉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1년 첫 보고서가 발행되었을 당시 3등급에서 시작했지만 2002년부터 2021년까지는 쭉 1등급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 2022년 2등급으로 하락하게 되었는데요.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 착취와 인신매매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올해 6월 발표에서는 한국은 다시 1등급으로 복귀했는데요. 31개 국가와 함께 인신매매 근절에 앞장서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3등급에는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파푸아뉴기니, 남수단, 러시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대준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현대판 노예제와 싸우고 있는 IJM의 기록, 저널리즘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TIP 리포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리포트에서 특별히 언급된 인신매매 관련 범죄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장기 적출을 위한 인신매매였는데요.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사례는 가장 적게 보고되고 있고 생소한 형태의 인신매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성착취나 노동착취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인간을 착취한다는 점에서 인신매매 범죄로 볼 수 있는데요. 개발도상국의 피해자들은 사람에게 신장이 3개가 있다거나 제거 후에 재생된다는 등의 거짓 정보를 듣고 장기를 팔거나 기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2022년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UNODC의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는 전체 피해자의 0.2%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는 데이터 수집이 어렵고 온라인 거래와 복잡한 네트워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 탐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은 취약한 공동체성, 제한된 의료 서비스, 관료제의 부패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당 지역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나이지리아에서 모집된 피해자가 장기 적출을 위해 런던으로 보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국가는 정부 주도하에 정치범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주로 소수민족과 종교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강제 장기 적출은 가장 심각한 수준의 인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범죄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수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 규모의 실체를 먼저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법적 장기 기증을 늘리고 형사사법 체계의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며 장기 이식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피해 예방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인신매매 현황 보고서 TIP 리포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장기 적출을 위한 인신매매 이슈에 대해서도 짧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검색창에서 2024 TIP 리포트를 검색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현대판 노예제와 싸우고 있는 IJM의 활동을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널리즘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